뭐 임대는 어디를 하고 입지를 맞아. 어디를 잡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좌를 만들고 포스기를 등록을 하고 음. 그다음에 전화를 등록하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 안녕하세요, 블랙심씨입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퇴사 관련 콘텐츠가 있고 저희 둘 다 퇴사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퇴사 후에 저 같은 경우는 3년, 여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네, 정도 있죠. 퇴사 후 3년 차와 2년 차가 말하는 퇴사 후 삶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네.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일단 말하고 싶은 네. 건요. 1번 워라벨은 없다. 네, 워라벨은 없다. 네. 네. 워라벨은 일단은 삭제가 됩니다. 일단 이걸 이제 시작을 하시면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전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대로 전제가 또 그거죠. 퇴사 후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게 아니라 퇴사 후에 나만의 사업을 하려고 할 마음을 먹는 분들이 보시면 딱 네. 좋겠는 영상이에요. 네, 맞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 이제 워라벨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퇴사하기 전에 나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카페를 차린다고 네.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카페를 차리면 내 시간이 많아지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보고 솔직히 경악을 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 카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자영업을 해봤으니까 카페다 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뭐 커피콩을 어디서부터 네. 들여오냐, 뭐 임대는 어디를 하고 입지를 맞아. 어디를 잡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좌를 만들고 포스기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등록하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뭐 등등등의 이게 네. 저희는 해봤으니까 이게 쭉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1년의 절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카페 오픈부터 마감까지 웬만하면 사장이 항상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 이후의 시간 뭐 하냐? 왜 우리 가게가 안 되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안 되지? 인스타그램 한번 공부해보자. 또 인스타를 공부하고 그렇죠. 또 유튜브를 해야 되나? 영상 공부하고 그렇죠. 사장의 존재라는 게 개인 사업자의 대표로 하는 그 책임감이 사실은 이 나의 삶을 더 좋은 삶을 이끌어내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카페를 차린다고 한다는 건 카페를 차려서 좀 여유있게 커피 향기를 마시면서 일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그 1년의 과정 말씀해주던 모든 일련의 과정과 이걸 잘 되기 위해서 또 고민하는 시간을 합치다 보면 사실 워라벨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쵸. 심지어 주말에 당연히 없고 잠자는 시간 자영업이면 더더욱 주말은 없죠. 그리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 자다가 깹니다. 자다가 깨. 그 다음에 또 고민을 막 해.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또 사람 안 오면 어떡하지? 하다가 또 잠든답니다. 그리고 또 새벽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이게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은 씨발 회사 가기 싫다 이거고 자영업자들은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은 제발 이게 약간 마인드 달라짐으로써 하루 종일 내 사업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워라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이제 꿈자리가 많이 사나워져요.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내부의 그 근본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불안감이 계속 있으니까 꿈이 되게 그 일어났을 때 찝찝한 꿈 있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런 꿈을 되게 자주 꾸게 되고. 그리고 불안하고 내가 오늘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최소 직장인들은 월급이 나오니까 그냥 뭐 버티면서 하다 보면 오늘 내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있으면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게 보통 다 계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하루에 50을 벌어야 내가 조금이라도 가져간다 라는 게 있으면 손님이 와도 기쁘지 않아. 50이 넘기 전까지는 손님이 와도 더 와야 돼. 이런 불안감에 사는 게 사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워라벨을 무너지는 건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잘 되면 또 너무 힘들어 또 잘 되면 또 힘들어. 잘 되면 또 힘들어. 왜냐면 잘 되면 내가 혼자 안 되니까 사람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직원을 쓰는 경우인데요. 이제. 제일 힘든 건 사람이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조직이 속해 있으면은 그 조직에서 뭐 팀이 있겠죠. 부서가 있고. 그러면 그 부서에 속해 있어서 그냥 내가 어떤 지시를 듣거나 중간 관리자로서 일하는 거보다 사업을 해서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생을 뭐 심지어 고용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요. 이게 두 가지의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알바분이 잘 안 할 때. 두 번째 스트레스는 사람을 뽑는데 드는 그 굉장히 많은 그 세법 지식과 그렇죠. 뭐 고용 관련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느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모른 채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는 거를 많이 봤고 구두로 하거나 계약서 대충 쓴 거 한 장짜리를 하고 막 사대보험 신고도 안 하고 이래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근로자가 나쁜 맘 먹고 만약에 여기서 나한테 혼났어 내가 사장님 혼났어 그러면
그 뭐냐 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렇죠. 네. 벌금에다가 이제 근로계약서 미명시 같은 이제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근로조건에서 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거랑 예를 들면 기간제, 그러니까 보통 알바생이니까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거든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근로계약서에 이거를 써야 된다고 써 있고 근로기준법상 일반 정규직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써 있는 필수 요건이 네, 있죠. 근데 이거에 따른 처벌 규정이 다른 건데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그러니까 정규직 경우에요. 그러면은 형사처벌이에요. 근데 이 위에 그 이제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제 과태료 행정벌이라고 하죠. 이제 행정벌 해서 막 나와요. 네, 막 예를 들면은 뭐 근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뭐 이런 거 이게 다 써야 되는데 그거 안 쓰잖아요. 그거 하나당 뭐 50 막 이렇게 과태료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르면은 갑자기 행정과청에서 저 근로자가 좀 노동법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어요. 뭐 아니면 어디가 상담을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막 퇴직금도 안 줄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신고하죠. 네, 그러면 신고하면 나 퇴직금 원래 200주면 끝났었는데 퇴직금도 줘야 되고 벌금도 나오고 아니면 과태료도 나오고 뭐 이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신 채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거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에 뭐 필요한 세무나 노무 지식이 있으면 일단은 한번 책을 또 읽어요. 그러고 이제 챙겨야 될 거를 하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리스크 관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속해 있고 그냥 뭐 아니면 내가 중간 관리자야.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건 내가 아니죠. 위에 그쵸. 상사거나 회사예요. 맞아요. 근데 개인 사업이나 뭐 이거 내가 이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 형사처벌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대표자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회사에도 뭐 하고 뭐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이거를 관리를 안 하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난 처벌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까 사실 그 나만의 사업,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닌 나의 개인 사업을 한다는 건 이게 지금 말씀해주는 그 여러 내용을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를 바탕으로 사람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내 맘 같지 않고 움직이질 않는다. 이게 그냥 진짜 입장 한번 딱 바꿔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입장이 한번 딱 바뀌면 사장이 바라는 알바의 모습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알바생의 그 격차가 발생해서 그렇죠. 약간 다릅니다. 그거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죠. 그리고 일반 이제 결국엔 이걸 다 감당을 하는 거긴 한데 사실 중요한 주제예요. 이거는 사업에서 중요한 주제는 결국에 인사거든, 인사.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위치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거며 어떤 일을 시킬 거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직원이 열심히 하고 성과를 보일까. 그러면 결국에 직원의 성과는 내 성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그 회사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죠,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높이 올라가시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에서 그 이상 임원까지가 되면은 가장 많이 고민은 그거긴 한데 사실 저희 나이 때 초반에 지금 아직 그걸 고민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은. 물론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건 알지만 내가 실제로 사람을 지시하거나 뭘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아직 많이 없는 상황이죠. 물론 저희 나이 때 정도면 지금 이제 대리나 과장 직급인데 그 밑에 이제 사수, 부사수 관계에서 이제 밑에 있는 후배들이 있겠죠. 그 정도가 있는 상황이지 사실 관리자급으로서 어떤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걸 바로 경험을 하시게 되죠. 바로 대표의 역할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관리자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나의 핵심 서비스가 나의 그 강점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잡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작 워라밸은 물론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시작하고 나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